5G, AI,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최근 IT 업계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급속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인데요. 이런 트렌드를 적용시키고 새로운 제품, 기술들을 발표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3대 IT 전시회인데요. 세계 3대 IT 전시회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독일에서 열리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열리는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 기술 전시회인데요. 예전에는 TV, 냉장고, 오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위주의 전시였다면 현재는 IT 제품과 접목된 사물인터넷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입니다. 이 전시회는 영화제로 유명한 프랑스 칸에서 1987년 처음 열렸는데 해가 거듭날수록 참가 기업과 관람객이 증가하면서 2006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옮겨져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약 10만여 명의 방문자가 참가하면서 모바일 올림픽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 최대 규모 가전 박람회인 이파인데요. 유럽에서 열리는 최대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전시회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개의 전시회보다 더욱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1924년 첫 개최하여 2020년까지 총 60회로 2006년부터는 매년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시산업의 체계와 구조, 국내외 전시산업 동향, 국내외 주요 전시회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 달성하게 될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전시 산업의 체계와 또 구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장님, 전시 산업이 무엇인가요? 네, 전시산업은 마이스 안에서 그러니까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익스비전에서 이 익스비전에 해당하는 산업이고요. 마이스와 마찬가지로 과거 2009년 정부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전시산업과 국제회의 산업은 크게 육성 체계가 둘로 나누는데요. 전시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고 국제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시회는 무역 통상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그리고 국제회의 산업은 비즈니스 관광의 일환으로 국제를 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스는 파급력이 크다고도 하는데요. 우선 일반 관광객의 1.8배의 지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하고, 네. 무역 외화 획득 차원에서도 반도체, 핸드폰보다 더 높은 88%의 외화 획득률, 그리고 제조업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의 고용을 하는 데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 마이스가 높은 고부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이라면 예산에서도 많은 비용을 투자할 것 같아요. 네, 2019년 정부의 예산을 보게 되면 전시회 마이스를 포함한 전체 분야에 602억 원의 예산이 축정돼 있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시회가 57%를 차지해서 컨벤션보다 다소 높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시회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그리고 시장 개척을 위해서 전시회가 창구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해외 전시회 참가라든가 지원 등 많은 지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마이스란 용어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는 관광이 발달한 국가에서 주로 마이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시회가 발달해 있는 유럽이나 북미 같은 서구권에서는 이 제품을 사고 파는 거래, 무역 통상의 전시회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마이스라는 용어보다는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시 산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우선 전시산업의 구조를 말하기 앞서서 전시회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전시회는 뭐 페어, 익스비션, 엑스포쇼 등 다양한 언어로 불리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쓰이네요. 네, 먼저 페어는 불어에서 시작된 용어고 과거 축제, 장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일반 전시회, 판매 기능이 강한 일반 전시회 많이 쓰고 있고요. 익스비션이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전시회 용어입니다. 네. 유럽과 미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연례적으로 열리는 전시회를 뜻하기도 하고 트레이드쇼와도 같은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엑스포는 세계 박람회로 각국의 문화, 경제, 기술을 알리는 성격의 행사로 개최 기간이 좀 긴 행사를 엑스포라고 하고요. 네. 간혹 메세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는 독일에서 유래된 언어인데 또 일부 유럽에서는 메세라는 전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또 독일에서는 전시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 유럽에서 쓰여서 그런지 저에겐 좀 낯설게 들리네요. 네. 그리고 전시회는 크게 무역 전시회, 소비자 전시회, 무역 일반 전시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먼저 무역 전시회는 B2B라고 해서 전문 산업 전시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유통을 하시는 기업들이 참가를 하시고 전문 바이어를 만나서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회고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는 바이오 코리아, 나노 코리아, 한국 국제 기계전처럼 듣기만 해도 전문적인 분야의 전시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 전시회는 B2C 전시회라고 불리는데요. 일반인들이 많이 가서 관람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전시회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베이비 페어라든가 네. 유아교육전, 반려동물 전시회, 디자인 페어 이런 것들이 네. 일반 전시회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 일반 전시회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국내에서 많이 알고 있는 서울 모토쇼나 한국 전자전 같은 경우가 좀 해당이 되는데 행사 기간 내에 앞에 하루 이틀 정도는 비즈니스 데이로 분류를 해서 전문 바이어들만 입장을 하고 후반부에는 일반인들한테도 오픈을 하는 이런 형태의 혼재되어 있는 형태의 전시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시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개최 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요새 온라인 홍보 채널과 많은 온라인 쇼핑이 발달했음에도 네. 아직도 기업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전시가 선호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타겟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무역 전시회의 관람객 중에 84%가 구매 결정권을 갖고 있고 의사의 결정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구매를 원하는 직접적인 바이어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크고요. 타겟이 확실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출시 시기에 맞춰 전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IT, 반도체 기계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봄에 맞춰 그런 전시회들이 집중적으로 개최가 되고요. 선물용품점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연말 할 시즌에 집중적으로 개최가 되면서 산업의 제품 출시에 맞는 시기에 적절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접적인 체험이 가능한 환경이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져보거나 시연해 볼 수 없는 없죠. 한계가 있지만 네. 전시회는 직접 제품을 보고 만져보고 담당자와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기 때문에 직접 체험이 판촉 환경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그럼요. 보고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샘플도 많이 받잖아요. 네. 네. 그 전시회를 구성하는 산업의 주체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시 컨벤션 센터, 그리고 전시를 주최하는 전시 주최자, 그 전시 시설을 설치한 전시 시설 업체, 그리고 전시 서비스 업체 등이 존재합니다. 먼저 전시장 운영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엑스, 킨텍스, 백스코, 엑스코 같은 이런 전문 컨벤션 센터를 뜻하고요. 네. 전시 주최자는 PEO라고 해서 프로페셔널 익스비션 오거나이저 약자입니다. 전문적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기획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전시 설치 업체는 전시가 개최될 때 들어가는 장치나 디자인 그리고 비품 등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들을 뜻하고요. 전시 서비스 업체는 또 전시를 하기 위해 뒤에서 또 일어나는 통관, 운수, 통역, 등록 시스템 이런 여러 또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를 주요 산업으로 보고 있고 좀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관계되는 숙박, 여행, 관광 이런 것들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전시산업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시회의 밸류 체인은 우선 전시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전시 주최자가 참가 기업과 바이어를 유치해서 직접적으로 구성하게 되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에 관련된 용역업체, 언론 미디어, 음식 숙박 등 연관 산업들이 밸류 체인을 구성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 전시 산업 현황은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네, 세계적으로 전시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유럽이 세계에서 전시회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미 순으로 개최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의 43% 정도가 유럽에서 개최가 되고 북미에서 한 40% 정도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시가 많이 열리는 전시 강국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럽 안에서도 지리적 이점으로 거래, 교역이 발달해 있는 국가인데 그런 지리적 이점과 발달된 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전시가 가장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50% 이상이 독일에서 개최되고 있을 정도로 독일이 가장 전시에서 강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전시장의 분포도 보게 되면 유럽이 전 세계 전시장 면적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정말 크네요. 네, 그 다음이 북미, 아시아 순으로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내 주요 PEO들 전시 주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 큰 주체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가장 큰 전시 기획사는 리드 익스비션이라는 곳입니다. 영국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BM, 메세 프랑크푸르트, 메세 디셀도르프, GL 이벤트 이렇게 순으로 들어가는 대부분 다 유럽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전시가 발달되는 유럽에서 이런 PEO들도 글로벌 PEO들이 유럽에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시 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바로 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 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전시 컨벤센터의 변화를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세계 탑10 전시장 안에 8개가 유럽에 소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중에 중국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유럽에 소재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탑10에서 6개가 중국 전시장으로 포진될 정도로 중국이 급부상을 과반수 이상을 중국이 네. 중국에서는 이제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면서 전시회를 집중 좀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전이나 광저우, 곤양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인프라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네, 퍼지나 맞습니다.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 전시 주최자들도 아시아 진출을 많이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리드 익스비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유럽에서 한 15건 정도를 개최를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30건 이상을 개최할 정도로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UBM 그리고 메세 프랑크푸르트 등 글로벌 전시 기획사들이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으로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 이제 전문 시설인 전시 컨벤션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에는 15개 정도의 전시 컨벤센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도에 서울 아셈회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마이스란 산업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2005년에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컨벤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시 컨벤센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의 마이스 산업과 그리고 연관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해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컨벤센터의 효과를 See the Unseen Minds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시회에 직접적으로 개최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개최가 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그분들이 숙박, 관광, 지역의 인수를 제공하는 2차적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 마이스 산업과 컨벤센터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기획하는 블레이션 중에 또 전시 기획사, 아까 말씀드린 PEO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적으로 전시회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공공기관의 형태가 있고요. 민간기관의 형태가 있고 전문협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시회를 통해서 판로를 중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 같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주고 도와주는 기관들이 전시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부산 조선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식품전 이런 것들은 코트라나 무역협회가 주최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세계전람, 동아전람 이런 민간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전시회를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시 컨벤센터 안에서도 전시회를 기획하고 하는 팀들이 많이 소재합니다. 인하우스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코엑스나 킨텍스, 백스코, 그리고 송도에 있는 송도 컨벤션 같은 경우도 센터 안에 전문적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전시팀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전시회를 전문적으로 기획, 발굴하고 개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협회가 있는데요. 전문협회는 한 산업에 필요한
업체들이 모인 그런 협회에서도 그 산업의 판로를 위해서 전시를 직접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서울 모토쇼나 네. 세계 4대 공작기계로 칭해지는 서울 공작기계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나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직접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사들의 판로나 이런 마케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시회를 직접 기획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시산업은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약 830여 개의 전시기획사 PO가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정말요? PO에 한 2만 명 정도가 종사자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전시산업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할 점은 전시회 개최 건수의 증가 폭보다는 전시회의 평균 사유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시회가 과거 2000년도에 250건 언저리에서 지금 6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8%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전시 면적보다 지금 전시 면적이 거의 400% 이상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약간 양보다 질 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시산업도 지금 산업 간의 융복합이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추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건수의 증가보다는 전시회의 질적 통합으로 양이 커지고 면적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산업 간의 경계가 붕괴되고 융복합이 확장되면서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아의 빠른 성장으로 다른 국가 산업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죠? 네, 맞습니다. 마이스 안에서도 관광이 발달하고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별로 육성하고 있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나 태국처럼 관광이 발달한 나라는 전시회보다는 비즈니스 관광 분야의 컨벤션 산업 육성에 좀 더 힘을 쓰고 있고 그렇겠네요. 독일, 중국, 일본처럼 제조업이나 기술이 발달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전시회가 많이 육성되고 발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시 산업은 디지털 접목, 그리고 글로벌 주최자들의 사업 경역 확대에 따른 경계 없는 경제 상황 등이 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해진 경제 환경에 따라서 전시산업의 새로운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세계 전시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2020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전시산업 역시 코로나19로 엄청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통계를 보게 되면 2020년에 전 세계 전시회 98%가 취소되고 연기됐다고 지금 통계가 네. 잡히고 있고요. 이는 대면을 베이스로 한 전시산업의 경우 사실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은 산업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시산업들도 좀 많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접목을 확대하면서 하이브리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대면 행사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행사라고 하면 오프라인 전시회와 온라인을 연결을 함으로 해서 오프라인 전시회에 대규모 관람들이 오는 것들을 좀 지양하고 온라인 상에서 세미나와 상담회들을 연계하면서 이런 것들이 병행 개최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것은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아마 계속 지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뉴 노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접목이 좀 가속화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이런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개최가 되면서 VR, AR, 홀로그램 같은 이런 IT 기술이 접목되는 것들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촬영이나 이런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이 좀 더 호황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산업의 구도에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대규모 오프라인 중심으로 전시회들이 좀 구축이 됐었다고 하면 이런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마이스 산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또 디지털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다각화의 체질 혁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시 산업의 98%가 취소가 됐다면 정말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시회 개최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전시회들이 취소가 됐지만 또 그럼에도 온라인이나 디지털 접목을 통해서 개최하려는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세계 최대의 산업 전시회인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한 차례 연기가 됐고 그래도 이제 개최가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 전시를 전환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 기업들이 가상 부스를 설치를 하고
전문 컨퍼런스를 웹과 연계한 웨비나 형태로 개최를 해서 관람객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기업과 상담 그리고 컨퍼런스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IFA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전시회를 개최하되 축소해서 온라인과 병행하는 형태로 개최를 했는데 오프라인 전시회는 기간을 3일로 단축을 하고 일반인을 입장 제한하고 바이어와 언론만 입장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시회로 기업들이 가상 부스를 운영을 하고 온라인상의 비즈니스 상담회와 세미나들을 확대 운영을 하면서 두 개가 병행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네, 맞습니다. 참가를 한 네, 거군요. 네. 네. 국내 역시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시들도 온라인을 전환을 한다거나 언택트, 비대면을 빠르게 좀 접목을 시켰는데요. 뭐 에듀테크 코리아나 보드콘 그리고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개최를 하는 등 전시회들이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접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국내외 주요 전시회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대표 전시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세계에 많은 전시회가 있지만 세계 3대 IT 전시회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3대 IT 전시회라고 하면 먼저 CES, 그리고 MWC, IFA 세 개를 고르는데요. 먼저 CES입니다. 매년 1월 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쇼고요.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입니다. 전시 면적이 약 27만 스퀘어를 사용을 하고요. 네. 그게 킨텍스가 국내에서 가장 큰데 킨텍스의 전체 사용이 한 2배 반을 더 사용하는 그런 와. 규모고요. 네. 참가 업체만 4,600개사, 관람객이 28만 명이 관람하는 그런 쇼입니다. 와. 근데 이 전시회가 수많은 전시회 중에 집중적으로 이슈를 받았던 거는 전체 18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람객 중에 80%가 기업의 구매 결정권자가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 입장에선 직접적으로 구매 결정권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참가 선호가 매우 높은 전시회고 또 혁신 기술을 발표하는 무대의 장으로 활용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1년에 기업들의 신제품을 소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같네요. 네, 맞습니다. 대면. 네. 그래서 요새는 또 산업과 융복함이 일어나면서 가전쇼이지만 벤츠, BMW 같은 자동차 회사까지 CES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가 발전됐다고 하면 지금은 전기차, 자율주행 같은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하나의 가전제품으로 지금 차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 차를 수용할 면적이 필요한 거니까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네. 규모가 점점 커질 맞습니다.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CES에서 신제품을 발표하고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인데요. 이거는 세계 모바일 월드컵이라고 불릴 정도의 전시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의 가장 큰 전시회고요. 모바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면서 네. 주목받게 된 전시회입니다. 이것이 개최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이 전시회가 개최될 때는 그 인근 도시까지 다 호텔이 부킹이 완료가 되면서 매년 이 전시회 개최가 됨으로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스페인에 제공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광 산업에도 네, 큰 맞습니다. 가치가 네. 가중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를린 가전전시회인데요. IFA입니다. 이 박람회는 사실 이 세계 전시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매년 9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전시회이고 하반기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의 역사가 깊은 만큼 세계 박람회의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세계 3대 IT 전시회는 2015년, 16년 중반까지만 해도 CES MW IFA가 아닌 CES MW 세빗이었습니다. 이름이 또 명칭이 달랐군요. 네, 세빗이라는 전시회가 IFA를 대체하고 있었는데요. 세빗은 2000년 중반까지 독일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인데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초청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과 규모를 자랑하던 전시회였습니다. 이렇게 독보적이었던 세계 최대 IT 전시회가 2019년 돌연 개최 중단을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산업 간의 디지털 혁신으로 경계가 붕괴가 되고 산업과 융복합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전시회는 제조업 중심의 전시를 고수하면서 점차적으로 산업의 트렌드 반영이 뒤처지게 되고 이로써 참가 업체의 바이오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규모가 줄게 됐는데요.
그중에 해외 바이오 감소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CES와 세빗이 참가 업체 그리고 규모, 바이어의 숫자가 벌어지면서 세빗이 하락세를 이기지 못하고 전격적으로 개최 중단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혁신과 새로운 트렌드 반영을 하지 못하면 세계 1위의 전시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전례를 남겼네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세계 최대 IT 전시인 CES도 사실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1년 개최된 세빗은 1967년 이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거네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음에도 1,900개의 기업이 참가를 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홍보와 연설을 통해서 미래의 전시를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역시 미국에서 이어서 가장 많은 두 번째로 참가를 많이 한 국가가 됐고,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좋은 성과, 특히 전시 공간이나 물리적으로 부스 설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용 측면에서 큰 효율의 장점을 남기면서 또 그런 많은 효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유일한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또 새로운 과제를 많이 얻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제 마이스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ES가 개최됨으로 해서 전시 컨벤션 센터 그리고 호텔, 관광 등 라스베가스 인근의 관광 효과가 많이 떨어졌고 참가 업체도 4,500개에서 1,900개로 줄고 관람객은 없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방문객이 없는 셈이 되는 거죠. 대폭 감소됐죠. 네. 네. 뭐 전시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부스 장치나 물류 서비스, 통역, 울력 같은 이런 서비스 사업들이 같이 타격을 받게 되고 또 CES 기간에 발생되던 이런 방문객들이 없어지면서 국가나 도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디지털 전환으로 해서 많이 급감된 그런 숙제를 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정재균 팀장님 모시고 전시 산업의 이해와 또 소개에 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시 산업의 이해와 소개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